감정을 자제 못해서 그때 사실은 감정 표현은 좀 과하게 했습니다만 그 뒤에 뭐 XX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는 다 허위이고 조작입니다.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뭐 104번 기록됐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그 백서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장관 2분, 비서실장, 그 외에 청와대 근무하던 행정관, 수석 또는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 문체부 직원들 전부 구속되고 징계받고 전부 그랬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시켰는지 전 지금도 궁금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욕한 적 없다. 찍지마 C까지만 했다. 뭐 이런 말씀이셨고요. 블랙리스트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예술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문화예술계 측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는데요. 블랙리스트 피해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기구 블랙리스트 이후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윤희 작가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블랙리스트 이후 이 어떤 단체입니까? 블랙리스트 이유는 사실은 블랙리스트 문제를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 그 박근혜 그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었고 그때 네. 광장에서 예술인들이 모였었죠. 그러니까 네네.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대체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운동들 그리고 국가가 이제 블랙리스트 책임을 져라. 네. 그러니까 왜냐면 국가 폭력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운동을 계속 해오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약간 예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미 그 대선 때 캠프에서 좌파 예술인 척결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논의를 해서 그러면은 전문적인 좀 대응 기구를 만들자. 그러니까 예. 표현의 자유와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법 제도 뭐 이렇게 정책을 개혁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인촌 관련된 일인데요. 미진한 진상조사 부분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피해자 회복 그리고 예술인 권리 침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활동하자라고 해서 이제 모였고요. 저희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라고 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민간들이 진상조사에 참여를 했던 진상조사위 위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체부 네, 네. 산하에 있었던 네, 도종환 네. 장관 시절에 네네. 예,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 네, 또 그리고 민변 이제 민변에서 블랙리스트 소송을 담당하셨던 이제 변호사님들 함께 하시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문화연대, 한국작가회의, 그리고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피해 단체들이 네.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명단이 사실은 다양한 형태로 뭐 국정원이든 뭐 청와대든 당시 여러 기관에서 막 여러 형태로 많이 만들어져서 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분들 중에 여전히 좀 전면에 나서서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뭐 정치적 활동뿐만 아니라 사실 문화예술계로 돌아오지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네, 실제로 사실 사회에서 체감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피해자분들은 고통을 좀 받고 계세요. 네. 저희가 19년에 한번 그 트라우마 조사를 했었는데, 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예술인들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화 투쟁에 대한 이 역사 속에서 자기가 이제 젊은 시절을 보냈을 때 네. 뭐 사찰을 당하거나 이랬던 네네. 경험이 다시 그 이후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리고 그다음에 또 사찰을 당하고 배제를 당하고 이런 경험 속에서 다시 네. 이제 복귀가 되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제 작가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그걸 또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 유인촌 장관이 다시 재임명된다라고 하니까 네네. 이번에 저희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문화예술계에서 유인촌 장관 임명 반대 공동 성명을 냈는데 네. 연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올라가면 블랙리스트에 오를까 봐. 그런 서명주에 연명을 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를 네. 거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 박근혜 때 예. 정치인
세월호 문제 여기에 이름 올렸다가 블랙리스트 올라서 지원 배제 당하고 사찰 당하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분위기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이제 더 그렇군요. 본격적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도 미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냈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당선되면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는데 우리 정윤희 작가님도 당시 MB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었어요? 저는 오르진 않았었고 그때 공부를 하느냐고. 근데 그때는 없었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광장에 예술인들이 모였을 때 네. 그곳에 같이 가서 좀 싸웠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문제가 이게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곳이 네. 문체부와 그다음에 산하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네.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를 이제 마치고 나서 진상조사위가 그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네. 문체부를 위시한 산하 기관에 과제를 줘요. 제도 네. 개선 과제를 주고 네. 그다음 피해자 회복과 관련된 것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할지에 대한 네. 그 후속 조치 과제를 주고 이행하도록 하는데 네. 그걸 점검하는 기구에 있었어요. 제가 이행협치 추진단이라고. 네네. 어떻습니까? 제대로 이행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좀 이행률을 높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정말 많이 노력을 해서 좀 그래도 비교적 한 72%까지 나왔다. 이게 약간 합의를 본 거죠. 네네네. 네. 그런데 이게 윤 정부 들어오니까 본인들이 이행하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문체부가 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는 것은 네. 반성과 성찰의 태도다. 네. 그래서 직접 해라라고 예. 했던 것이었는데 예. 본인들이 그 과정을 겪어놓고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싸그리 이제 지워버리고 싶은 아니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유인촌 후보가 그 네. 진상조사위원회 네네. 도종환 장관이 있을 때 했던 진상조사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기록된 거다.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가짜 뉴스예요. 그거야말로 이제 가짜 뉴스고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블랙리스트는요 우리나라가 그 법치국가죠. 법치국가에 어떤 법 체계가 있죠. 민법, 사법, 네. 그러니까 민법, 헌법, 형법이 있죠. 네. 그 법 체계가 모두 이것이 범법이다, 국가 범죄다라고 예.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면은 그게 장관으로서 아니, 법치국가의 장관으로서 그 말이 백서는 맞냐? 사실은 일방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거는 이제 가짜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드는 게 뭐냐면 이 진상조사 백서에 저도 백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네. 다 봤는데 지금도 백서 하면은 그냥 구글에서 다 볼 네, 수가 네, 있어요. 한 200여 페이지 넘는 네네네. 건데 여기에 104번 내 이름이 나온다는데 나 구속 안 시키지 않았냐. 나 재판 안 받았다. 그러니까 난 죄가 없는 거고 뭐 아무 문제가 없다. 백서는 자기들끼리 그냥 잡담한 거고 나는 104번 나왔어도 그건 자기들끼리 그냥 악의적으로 내 이름 써놓은 거지. 나는 죄가 없다. 블랙리스트는 없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은 사실은 이명박 때 영화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네. 그럼 피해 본 사람도 피해를 없다라고 입은 얘기해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블랙리스트 피해 회복과 관련된 이제 활동들도 하면서 네. 피해 예술인들 인터뷰도 하고 많이 만났었는데 네. 그때 이명박 때 있었던 블랙리스트 때문에 그게 박근혜 시기까지 이어지면서 네. 그 고통이 더 깊어진 거죠. 네.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약간 인권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예. 그게 특히 뭐 개인에게 어떤 고소 고발이 들어가지 않았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이지 사실은 이 문화부, 그러니까 예. 문화부 장관이었죠. 그 이명박 정부 때 블랙리스트 문건이 있어요. 블랙리스트를 정책으로 하기 위한 네.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것이 네, 있는데, 네, 있습니다.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블랙리스트를 하죠. 근데 거기에 문화부가 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추진 체계 기술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문화부 장관이었다는 사람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몰랐다. 그런데 이런 기운이 있다 이러면 그걸 막아야죠.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모른다.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없었다라고 거니까. 얘기를 하시니까. 네,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말씀하세요, 그냥. 뭐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예. 그냥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원래 존재하는데 그때는 없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 블랙리스트라는 것 자체를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네, 부존재죠. 왜냐하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계속 할 때 계속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담은 예술, 사회 비판적인 예술 이런 것들은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념 기술자다운 이런 답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104번 뭐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데 왜 나를 고발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네. 국회에 요구한 곳이 있습니다. 네. 국정조사를 통해서 네. 그 유인촌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좀 밝히라고 이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화예술계에서 한예총인가요? 그쪽에서는 한예총과 130개 단체는 환영 논평을 네. 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여튼간에 문화계가 또 둘로 쫙 갈라지는 중입니다. 각각 성명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과거 논란도 있었고 또 이렇게 우리 정 작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호소하고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잖아요. 네네.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유인촌 장관을 임명해서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게 뭐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전체주의 국가를 떠올리는데 뭐냐면 이렇게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으면 사실은 국정 운영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가요? 네, 뭐 이런데 저는 이동관 임명과 이동관의 방통위 임명이랑 네. 그 이제 유인촌 지금 후보라고 하는데 특보로 이제 임명이 됐을 때, 특보가 됐었죠. 네, 그때 예. 이제 예상을 했었죠. MB 때 이념 기술자를 부르는구나, 둘을 부르는구나. 그리고 가짜 뉴스 센터에 대한 것들을 계속 했었죠. 네, 사실 네. 저는 예술에 대한 표현의 자유 압박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압박하는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네. 문체부 소관이 일인 거죠. 네, 그렇죠. 문체부와 방통위가의 그 둘을 안 치면서 실제로 민주주의를 태행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억압하게 만드는 그런 네. 환경을 조성하고 전체주의로 가기 위한 어떤 포석을 깐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라는 그러니까 그 지명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놀랍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바다. 그리고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그 이념 부처를 얘기하죠. 이념 부처라고 교육부, 환경부, 이렇게 문체부 이렇게 얘기를 네, 하면서 그랬죠. 예산만 잡아먹는 이념 부처다라고 하면서 이게 포석을 까는데 예산 삭감 문제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예산 삭감을 통해서 사실 길들이기가 가능한 네, 것들이고 네. 그 얘기 이념 부처를 얘기하고 나서 유인촌이 특보로 오죠. 그럼 이념 부처의 이념 장관이다. 아까 네. 말씀하신 게 그런 취지로 들리네요. 자, 예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술인들이 정말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뭐 김기현 대표 개념 없는 개념 예술인이란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 후보 지난 8월 28일 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굳이 정치적 표현 하고 싶다면 말릴 수는 없지만 나라 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냐. 정부와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발언으로 저는 보이는데 여튼 즉 예술인들 또 뭐 문화 자유 행동인가요? 거기에 가서는 뭐 여러분들 국가와 윤석열 정부와 가치와 이념이 맞는 분들은 열심히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또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 얘기도 하고 김유나 씨나 또 윤석열 차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문화예술계에서 평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예술은 현대 예술이죠.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세계 유수의 박물관을 가면 어떤 그 사회를 비판하는 작업들, 정치적인 작업들이 주로 이루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이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아주 보편적인 방식들인데 네. 왜 한국 사회에서는 그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면 그게 정치적으로 오염된 거지 예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윤정부 들어서 윤석열차 사건에서도 네, 네. 그 초대 그 장관이 얘기했던 게 정치적으로 오염된 거기 때문에 예술 아니고 그 정치적인 걸 담지 않을 때만 순수한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프레임이 그대로 김기현한테도 뭐 김승수 위원한테도 유인촌 후보에게도 다 적용이 되고 하물며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예. 오세훈 시장이 그 이태원 참사 그 유족들이 서울시청에 그 분향소를 세웠을 네, 때 네. 추모 분향소를 세웠을 때
그건 정치적으로 오염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정치가 순수한- 뭔 죄야 도대체? 순수한 애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곳에 와라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사회적인 내용들, 정치적인 비판을 다루고 있는 거는 오염된 거, 더러운 걸로 취급하고 거기서 나오는 말이 저도 너무 놀라는데 네. 저는 좌파 예술인 척결 뭐 혹은 좌파 예술인 적출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게 도대체 척결. 척결, 적출 막 이런 무서운 얘기가 나오고 예. 또 어느새 제가 종북 좌파 예술인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희 세대는 그 종북이라는 말이 되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혐오의 프레임으로 그 어떤 생각이 다양한 예술인들을 억압하는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것도 이건 뭐 예술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장관 시절 찍지마 XX 욕설 논란도 허위고 조작이다. 자막에 XX를 잘못 붙인 거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차마 이거를 그냥 사과할 줄 알았는데 사과 안 하시고 조작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사람은 표현하는 것은 언어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숨소리도 있고 표정도 있고 동작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XX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취한 어떤 공적인 장소에서 취한 모습은 굉장히 예의가 없고 좀 장관으로서 되게 심각한 행위를 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뭐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다 표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몸으로 얘기했다. 네네. 자, 오늘 기자회견 하시면서 아까 얘기한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서 블랙리스트 특별법 등 몇 가지 요구를 문화예술계의 요구를 전달을 하셨는데 뭐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유인촌 후보자에게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마지막으로는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 이제 국가 폭력에 대한 사실과 책임을 좀 인정하고 사과해라. 네. 왜냐하면 저희 한국 사회에서도 그 예전에 위안부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나 강제동원 문제를 갖고 네네. 일본 총리에게 이제 사과를 요구를 하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국가 폭력인 이제 블랙리스트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야 재발 방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빨리 이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통하지도 않을 말일 건 아니지만 이 네.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렇고요. 유인촌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아이고, 시간이 다 됐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기구 블랙리스트 이후의 정윤희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